안녕하세요. 빠른 생각에서 세법을 가르치고 있는 구원교 회계사입니다. 여러분, 회계사 수험생들은 이제 2025년 1차 시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동차에 돌입하신 분도 있고 작년에 넘어오신 유예생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1차를 다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1월 혹은 2월 혹은 3월부터 기본반을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무사 수험생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1차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고, 작년에 합격하시고 유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플러스 이제 2026년 1차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헬퍼 프로그램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1년을 보내실 수 있는지, 저희 헬퍼는 여러분의 합격을 위해서 1년간 어떤 전략을 짜두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저희를 잘 따라오실 수 있는지, 이런 거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좀 완성도, 저희한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고 메타인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가 되게 추상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인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우리 회계사 수험생 기본종합반을 6개월 들으세요. 1월부터 6월 많이 들으시죠. 그러고 나면 7, 8월에 나의 실력에 따라 심화반을 들으실 수도 있고, 우리 바른생각에 아주 좋은 프로그램 패스트 리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객관식 수업을 들으시고, 마지막 2달에서 3달을 파이널을 준비하시고 1차를 치시고, 그리고 2차 준비를 가신다. 그래서 6월 말에 시험을 치면 회계사가 된다. 요런 계획을 다들 갖고 계세요. 세무사 수험생들 보면 1차가 4월 말이 끝나면 4월 말에서 5월 초에 시작해서 일단 9월 정도까지 종합반을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심화반을 들으실 수도 있고, 마찬가지 패스트 리뷰반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회계사 반보다는 조금 길어요. 그게 왜 그러냐, 1차 과목이 회계사가 더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스퍼트 준비반이에요. 저희가 명명을 지은 건 스퍼트 준비반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회계랑 세법을 잘 다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2달 동안 파이널 준비를 하시고 합격을 하시고 동차를 준비하셔서 8월에 세무사가 되시면 된다. 요런 플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요 단계별로, 자, 이게 기간만 달랐지 사실은 거의 비슷한 유사한 사이클로 처음 준비 때부터 마지막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가 될 때까지 비슷한 사이클로 수업이 구성되어 있어요. 자, 수업이 비슷하게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그 단계별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내용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향상돼야 되는 숙련도도 비슷하다는 의미가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 진입하기 전까지 가장 크게 시험을 봤던 시험은 아마 수능일 텐데, 수능을 기억하고 나는 100점을 맞아야지, 이렇게 접근하셔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괴리가 오는 거야, 괴리. 그래서 우리는 이 단계별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이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쌓아나가야 하는 목표는 같다, 요거를 인지시켜 드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진도관리, 학습 전략, 얘를 수립하는 것을 도와드린다. 요게 헬퍼의 프로그램 목표가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나는 아직 공부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내가 한 사이클을 제대로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시점에 뭘 알아야 하는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공부가 얼마나 되어 있어야 내가 잘 하고 있는 것인지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너무 어렵고 양이 많아. 그래서 내가 얼만큼 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숲에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길을 잃어서 내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돼요. 그때 저희 헬퍼가 이렇게 도와드리겠다. 자, 요 얘기는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도 되게 많이 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1년간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마일스톤이라는 게 결국에 항로를 개척하고 계획하는 건데, 자, 회계사 수험생 기준으로 1월부터 6월까지는 포인트를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7월, 8월에는 이 주제별로 포인트를 적용한다. 그러니까 한 단원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대표 주제들이 4개에서 5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에서 5개의 주제를 가지고 내가 이 주제에 대해서 문제를 풀 때는 포인트가 뭐다, 혹은 내가 실수하는 지점이 뭐다, 얘를 파악하는 거죠. 파악했으면 9월에서 12월까지는 객관식 수업을 들으면서, 객관식 수는 문제가 많잖아요. 이 문제들을 풀 때 요 포인트를 생각하면서 포인트를 적용해서 숙달하는 연습을 하자. 그리고 나면 1월, 2월에는 뭘 해야 되냐, 이 포인트만 안다고 해서 결국에 내가 책을 안 보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포인트만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포인트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암기가 되어야 요게 합쳐져서 내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월, 6월에 포인트를 만들 때는 어떻게 하냐, 일단 이때는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종합반을 듣지 않고 이제 내가 제시, 혹은 내가 이미 수업을 들었어, 혼자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분들이 다 합쳐서 기본서 예제를 일단 다 푸는 거를 목표로 한다. 기본서 예제를 풀 때 이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간다. 거의 대부분 기본서에 1번에 양가로 1, 양가로 2, 양가로 3, 얘네들이 다 하나하나의 포인트예요. 문제 포인트. 문제를 풀어가는 왁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이 양가로 1번을 풀면서 그냥 대충 숫자만 쓰는 게 아니고, 아, 이 문제, 이 단원에 이 주제가 나오면 요런 스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를 생각하면서 예제를 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숙달이 많이 됐어, 그리고 초시생들은 안 될 수가 있지만 재시생분들은 이 예제가 숙달이 되고 그거에 대한 포인트를 만들었어. 그러고 나면 연습서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연습서에 예제로 혹은 기본 문제로.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포인트를 만들어내고 왁구를 짜고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헬퍼 선생님들이 헬퍼 교재를 만들어서 보여드릴 건데, 이 교재에는 저희 선생님들이 미리 잡아놓은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이 포인트는 선생님들이 잡아놓은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대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혹은 내가 강의를 들은 선생님은 이렇게 가르쳐주지 않았고 다른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난 그 방법이 더 편해 하면 이 포인트를 자기만의 포인트로 변경을 시키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제 포인트가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도 않고 이 포인트를 만드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1월, 6월 할 일입니다. 그러면 7, 8월엔 이때 이제 주제별로 포인트를 쫙 다 잡아놓은 것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단원에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이 주제별로 내가 포인트를
문제를 많이 풀지 말고 적은 수의 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쭉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리고 9월에서 12월에는 이제 객관식을 푸는데 여기 이제 문제를 엄청 많이 풀 거니까 반복 숙달이 필요하다. 자, 이때는 객관식 교재 혹은 연수서 교재로 요거 숙달을 하는데 많은 문제를 풀 필요는 없다. 포인트를 익숙하게 하면 된다. 그리고 이 숙달할 때는 이제 많은 수를 풀어야죠. 그리고 이때 공부했던 것처럼 딱 줄줄이 다 쓰는 게 아니고 이제 이 포인트를 생각해내서 머리로 생각해내서 문제에 이 포인트를 나 이런 주제가 나오면 요 포인트로 풀었었지 이렇게 하고 계산 문제만 이렇게 쓰고 계산식만 요 포인트에 대해서 계산식만 이렇게 써서는 얼마 요거를 요때는 다 내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도 귀찮지만 일일이 글로 쭉 써본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얘를 떠올려서 이제 간단하게 산식만 적는 겁니다. 그래서 숙달을 해요. 그리고 나면 1월, 2월에는 엄청나게 반복하고 무지막지하게 암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객관식 문제, 교재, 연수서 교재. 연수서 교재는 좀 안 보겠죠? 객관식 문제를 많이 풀면 되고 1월, 2월에는 자 이때는 이미 계산을 내가 실력을 올려서 점수를 올리겠다? 이때는 계산을 풀어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면 내가 말문제, 단순 암기가 시간이 줄어들거나 이제 까먹기 시작해요. 왜? 너무 할 게 많으니까. 얘를 하다 보면 얘네가 내 머릿속에서 나가. 그러면 얘로 점수 이만큼 올리고 얘로 점수 이만큼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1월, 2월에는 그냥 단순 무식하게 외워라. 요거로 점수를 올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얘는 언제 하냐? 요때까지 해놨어야죠. 그래서 1, 2월 달엔 마무리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요약서 등등 마무리 교재 플러스 여러분들이 앞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연습했던 복습 자료 얘로 여러분이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밑에 봐요. 1번 계산 문제 스스로 복습, 2번 백지 복습 바인더. 얘가 뭐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할 때 이 시점별로 기본서 예제, 헬퍼 교재, 객관식 교재, 마무리 교재를 보긴 보는데 여러분들이 얘는 1년 동안 꾸준히 하셔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얘가 뭔지는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제가 이제 이걸 또 말로만 해드렸는데 기업 업무 추진비라는 세법의 일정 단원, 일정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시점별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업무 추진비 기본서를 보면은 업무 추진비의 범위, 개념, 업무 추진비가 무엇이다. 그 다음에 범위, 업무 추진비에 속하는 범위는 이만큼이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에 대한 평가와 기속 시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줄글들과 문장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러한 개념을 아마 기본 강의 시간에 기본 강의할 때 아마 얘를 다 설명을 이미 해줬을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이게 뭐다. 그러면 그 강의를 듣습니다. 수강하고 일단 백지복습을 하는 거야. 백지복습이 뭐냐, 일단 공부를 할 때 여러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연습장에다가 하든 뭐 A4 용지에다가 하든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뭐 깜지를 쓰든 읽어보든 해서 암기를 하기 위해 노력하잖아요. 암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이거를 공부를 이렇게 해.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여기다가 똑같이 주제 기업 업무 추진비의 범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지복습을 하라고 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똑같이 씁니다. 뭐라고 쓰냐, 업무 추진비는 접대, 사례 등 유사한 점점점점 막 이렇게 다 써요. 그 다음에 뭐 표도 다 그리죠. 업무랑 관련 있는 거, 업무랑 관련 없는 거 해서 얘를 이제 불특정 다수 아니면 특정인
그리고 얘는 뭐다? 광고 선전비, 업무 추진비, 얘는 기부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앞에 내용을, 요 앞에 요 내용을 그대로 여기다가 베껴 쓰고, 아 이거 백지복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백지복습이 아니야. 이거는 백지복습이 아니에요. 백지복습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은 이미 공부할 때, 학습할 때 이렇게 이런 데다가 써서 깜지를 쓰든 뭘 하든 이렇게 써서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 그러면 외우면서 내가 중요한 게 무엇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업무와 관련된 지출 중에 특정인에게 내가 주면 그거는 업무 추진비인데, 업무 추진비는 한도 내 송금이구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백지복습할 때 뭐만 써야 됩니까? 개념 하고 1. 특정인, 2. 업무 관련성 있음. 그러면 얘는 업무 추진비고, 얘는 손금에 한도가 있다,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쵸? 요거 3개만 딱 써주면 이게 백지복습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쓰라고 하면 이거 이 모든 여기 있는 내용을 다 하나하나 외워서 똑같이 쓰려고 합니다. 그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백지복습이라는 건 내가 공부를 하고 업무 추진비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아, 특정인한테 업무 관련성 있게 뭔가를 주면 그게 업무 추진비구나, 그거는 송금의 한도가 있다, 비용의 한도가 있다, 요게 중요한 내용이었다,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백지복습할 때. 그리고 리뷰 포인트는 뭐야? 내가 여기서 업무 관련성을 외우지 못했어. 그러면 만약에 특정인에게 주면 업무 추진비다, 그럼 그거는 송금에 한도가 있다, 여기까지만 썼어요. 내가 얘는 잘 못 썼어. 그러면 책을 보고 얘를 맞는지 볼 때, 아, 내가 못 썼구나. 그럼 여기 리뷰 포인트에다가 내가 업무 추진비의 개념에 업무 관련성이 있어야 함을 빼먹었다. 그러면 내일 복습을 할 때 여러분 얘 먼저 보는 거예요. 얘 먼저 복습할 때. 이걸 언제 보냐? 매일 아침.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기 전, 혹은 강의를 듣기 전, 혹은 공부 시작 전. 이런 리뷰 포인트, 내가 어제 공부한 것 중에 잘 안 외워졌던 애들을 다시 한번 빠르게 봐라. 빠르게 봐라. 그러면 나는 다시 업무 추진비를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글자 한 글자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고, 얘를 봄으로써, 아, 내가 어제 공부를 한 내용 중에 이만큼은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얘는 몰랐다. 아, 내가 오늘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얘를 눈에 바르고 이해했다. 그러면 이렇게 누적으로 복습을 해주면 기억력이 오래 간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공부입니다. 이게 백지복습이지,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하라고 했다고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깜지를 쓴다, 그건 저도 엄청나게 비효율적인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백지복습을 하면 해서 저희 헬퍼 팀 카톡방에 찍어서 올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희 선생님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다 써서 내는 거야. 그러면 그거는 되게 비효율이에요. 비효율. 이렇게 차라리 내가 만약에 이렇게 쓰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 1. 특정, 2. 업관, 3. 업추 한도, 이렇게만 써도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볼 때 이거 뭐야 이러겠지만 나는 이것만 봐도 뭔지 다 알아. 왜? 내 머릿속엔 다 있으니까. 이게 바로 백지복습이에요. 그리고 안 외워진 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는 거, 이게 바로 누적복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리뷰 포인트 요 페이지를 바인더에다 모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바인더에 오늘 외운 것 중에 잘 안 외워진 것도 껴있을 거고, 2일째 공부한 것 중에 잘 안 외워진 것도 껴있을 거고, 그럼 나는 매일 공부할 때 얘도 보고 얘도 보고 얘도 보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내가 한 일주일 지나니까 내가 얘를 7번이나 봤더니 이제 외워졌어. 그럼 이제 바인더에서 얘를 빼요. 얘도 외워졌어요. 빼요.
그렇게 해서 내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빼고, 얘가 만약에 내가 오늘은 얘가 외워졌었는데 어느 날 공부를 해보니까 얘가 빠져있어. 그럼 여기다 다시 집어넣고, 바인더에는 내가 현재 약한 부분만 이렇게 묶여있는 거예요. 바인더에는. 혹은 내가 이거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을 공부했더니 내가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는 얘만 보면 다 알 것 같아. 그럼 얘를 여기다 껴놓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굳이 책을 보지 않아도, 혹은 서브노트를 보지 않아도 내가 만들어 놓은 이 내용 안에 내가 모르는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이게 바로 백지복습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수업을 듣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 사투하고, 그 다음 집에 가기 전에 내가 오늘 공부한 걸 떠올려 보면서 내가 외우고 있나, 못 외우고 있나,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혹은 어디를 잊어버렸나, 이런 거를 계속 머릿속에 되뇌기 위해서 이 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수업을 듣고 내가 일단 개념을 이해합니다. 업무 추진비가 뭐구나. 요거는 여러분 실제 헬퍼팀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재정학인데 저는 회계사니까 재정학은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래도 요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는 요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타스크, 주제를 잡고 주제에 대해서 내용을 써줍니다. 이 내용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 복습 날짜가 써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공부한 걸 최소한 언제 보고 언제 볼 거야. 그래서 내가 얼만큼 주기로 최소한의 복습은 이때 할 거야. 플러스 내가 이렇게 다 써고 났는데 책을 확인해 보니까 잘 모르는 게 이렇게 있었네. 이게 내가 다시 봐야 되는 거야.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출력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침에 내가 공부를 어제 한 거를 까먹었는지, 리뷰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걸 기억하고 있는지 오전에 다시 한번 쭉 출력을 해봅니다. 그러면 같은 내용에 대해서 어제 내가 공부하면서 한번 써봤고, 요거는 내가 안 보고 써진 거니까 이거 알고 있구나. 얘 잘 모르네. 그리고 나서 오늘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몰랐던 게 금방 아는 기억으로 변하겠죠. 요거를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을까요? 이게 바로 헬퍼에서 말하는, 저희 팀에서 말하는 백지복습, 누적복습의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전부 내가 어제 공부한 걸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오늘 또 보고 오늘의 진도를 나가라. 이건 일단 물리적으로 되게 불가능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우리 선생님들도 말하지도 않는다. 여러분들한테 그런 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런 비효율을 여러분들한테 시키지도 않는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포인트 만들기예요. 일단 수업을 듣고 백지복습을 통해서 개념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고 누적적으로 이 개념을 지속적인 기억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내가 이해는 했어. 그러면 포인트를 잡아야 돼. 이해한 부분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근데 그 포인트 잡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만든 교재예요. 교재의 4번 주제가 업무추진비예요. 그럼 자, 업무추진비. 여러분들이 이미 기본적인 것은 기본서에서 알고 왔다고 가정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일단 기본적인 구분은 얘다. 이렇게 똑같은 표가 들어가요. 하나. 그리고 나서 내가 문제 풀 때 어떤 포인트를 가져가야 되냐. 자, 회사가 일단 업무추진비를 계산해 놨을 거예요. 회사가 재무제표에. 근데 세법상 업무추진비라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비용을 막 다 써버리는 거를 비용 인정해주면 어떤 회사든 돈을 많이 벌면 그냥 업무추진비를 다 써버리고 세금을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도를 둬야 한다. 그래서 회사계상 업무추진비랑 세법상 한도를 비교해서 이제 비용을 더 인정해 줄 것인가 인정하지 않을 것인가를 구분을 하는데, 일단 회사 계상 업무 추진비, 재무제표상 업무 추진비에서 일단
직부인 대상 업무 추진비를 식별해라. 그러니까 너네가 재무제표상 업무 추진비라고 해놓긴 했는데 세법에서 그걸 똑같이 업무 추진비로 인정을 하려면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일단 업무 추진비로 안 본다. 일단 한도를 넘지 않아도 그건 안 볼 거야. 그런 게 1번 포인트를 잡아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장부상 그리고 텍스상 업무 추진비의 평가 차익을 반영한다. 예를 들어 내가 돈으로 주면 되게 문제가 없어. 그런데 내가 현물로 줬단 말이야. 업무 추진비를 내가 물건으로 줬어. 그래 놓고 나는 예를 들어 내가 연필을 주고 나서 이 연필 500만원짜리야.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그걸 인정할 거냐는 거죠. 그 세법상 평가 차익을 반영을 두 번째로 해야 돼요. 세 번째는 내가 업무 추진비를 돈을 썼는데 이거를 오늘의 업무 추진비로 볼 거냐 내일의 업무 추진비로 볼 거냐, 그게 회계와 세법이 다르다. 그러면 그거에 따른 업무 추진비를 가감을 한다. 이렇게 반영을 하고 나야 내가 재무제표에 업무 추진비를 100원이라고 했는데 세법상 인정되는 업무 추진비가 얼마다. 얘는 한도와 관계없이 일단 조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얘를 일단 1번 구해요. 두 번째는 한도를 구하는데 한도를 구할 때 내가 알아둬야 될 것은 내가 중소기업인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나의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가는데 중단 영업 매출액이 포함된다. 얘를 알아둬야 되고, 문화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업무 추진비는 범위에 특례가 있다. 얘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헬퍼 선생님들이 생각한 포인트는 요거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인 툴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업무 추진비가 무엇이다는 이미 교재를 통해, 강의를 통해, 기본 강의를 통해 이해하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이 이해를 하고 왔을 때 업무 추진비랑 관련해서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떤 게 나올 거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풀면서 알아둬야 될 포인트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미리 정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4-1번 포인트는 요런 거다. 그리고 요 평가 관련된 건 요런 게 있다. 업무 추진비 관련된 한도를 구할 때는 요런 걸 알아둬야 되는데, 자, 한도 산출 시 수익금액은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며 매출액의 범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담 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포함되고 일시적 거래가 아닌 임대 수익 및 부산물 매각 때도 포함된다. 얘도 알아둬야 된다.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 업무 추진비, 전통시장 업무 추진비에는 추가 한도가 있다.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가고, 마지막 업무 추진비의 한도 초과 금액 부인되는 순서가 있다. 얘는 세무조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나올 수 있는 유형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 요렇게 요 순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한다. 그런데 그 순서를 지키면서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이런 포인트들이 존재한다를 책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다음, 그래서 4-4번의 첫 번째 문제에 업무 추진비 관련 세무조정, 한도시 부인하고 세무조정을 해라. 자, 얘는 단원이고 얘는 주제예요. 자, 그러면 다음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내구법인 주-A 중소기업 아님의 14기 사업년도 기업 업무 추진비 세무조정을 위한 자료이다. 세무조정을 수행해라. 샬라샬라샬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회사 계상 업무 추진비가 나와 있을 거고 한도시 부인을 하도록 문제는 구성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해설을 바로 보세요. 그래서 해설 스텝 1, 이 업무 추진비 한도시 부인 및 세무조정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단 뭘 해야 된다. 회사 계상 업무 추진비가 세법상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는지 한도를 구분하기 전에, 한도 비교를 하기 전에 먼저 그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텝 1에 업무 추진비를 구분해라. 그래서 지출 증명 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금액 500만원은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지 않고 이것은 바로 손금 불산입, 비용이 인정하지 않겠다죠. 그러니까 상여로 세무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거래처에 제공한 금액이 있대요.
이게 1100만원이래요. 요거는 업무 추진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도시 부인만 수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A의 포괄손익계산서상 업무 추진비는 1억 원인데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대요. 장부상으로는 지출증명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는 금액 5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 1000만 원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얘가 시가가 1100만 원이래요. 근데 요 가 나를 보고, 가는 일단 업무 추진비에 해당하지 않아. 얘는 비용이 아니야. 바로 부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래처에 제공한 건 너는 비용은 맞긴 맞는데 한도 내에서만 비용으로 해. 다만 너가 거래처에 제공한 제품 1000만 원은 시가가 1100만 원이니까 1100만 원을 준 것처럼 해서 한도를 비교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접대비 해당액 포괄손익계산서상 업무 추진비 1억에서 증빙불비 500만 원은 바로 즉시 부인을 하고, 그 다음에 시가와 원가와의 차이 100만 원을 더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기서 송금 산입 100만 원을 해주는 건 아니다. 우리는 한도 시부인만 하면 돼요. 한도 안에 들어가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접대비 해당액, 회사의 업무 추진비, 접대비는 옛날 말이죠. 업무 추진비. 재무제표상 업무 추진비가 1억인데 그거 중에 세법상 업무 추진비가 9,600만 원이네. 이거를 먼저 스텝 1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스텝 1 업무 추진비의 구분 쓰고, 업무 추진비 중에 증빙불비 등등, 자 앞에서 보면 요거 포인트 4-1이죠. 요 4-1에 해당하는 금액을 잘 구분해서 내가 회사 계상 업무 추진비를 중에 세법상 업무 추진비가 아닌 부분을 잘 구별하는 것이 첫 번째 스텝이다. 두 번째 스텝이 이제 한도 시부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도 시부인을 보려고 보니까 수입금액이 300억 원인데 그 중에 50억 원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했고, 그리고 중단사업 부분의 매출액이 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매출액에 대한 예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한도를 보니 A는 중소기업이 아니니까 기본한도는 1200만 원이고, 사업연도는 1년이니 12분의 12개월에서 1200만 원이 되는 거고, 그리고 수입금액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단사업 부분 매출액을 가감하지 마라. 이게 포인트 두 번째에서 나오는 거다. 스텝은 업무 추진비를 구분하고 한도 시부인을 해라.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업무 추진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직부인되는 업무 추진비를 구별하는 게 포인트 1. 그 다음에 중단사업 부분의 매출액을 가감하지 마는 게 포인트 두 번째예요. 그렇게 해서 한도를 구해내서 한도 초과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수행해라. 이렇게 미리 헬퍼 선생님들이 스텝을 짜 놓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다가 이 문제를 보고 이 스텝을 쓰면서 문제를 풀이하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업무 추진비랑 관련된 문제가 비단 이 한도 시부인 및 세무조정은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 업무 추진비랑 관련해서 다른 문제를 이제 풀면서 공부를 할 때 여기다가 여기다 업무 추진비 쓰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 업무 추진비 해당액, 혹은 귀속 시기, 평가 등등등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내가 여기다가 문제를 잘라 놓고, 아까 말씀드린 스텝별로 또 포인트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봤을 때 헬퍼 선생님들이 말씀드린 포인트는 하나, 둘, 셋, 4개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실수하는 포인트 혹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그럼 여기다 추가를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빈 백지에다가 이 업무 추진비 해당에 관련돼 가지고 스텝별로 내가 스텝 1, 스텝 2는 어떻게 나누고, 요거에 관련해서 내가 잘 실수하는 포인트는 뭐니까 이렇게 적자. 이거를 바인더에 모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포인트들이 다 정리가 되면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의제 배당과 관련돼서 죄송합니다. 내가 생각해 놓은 포인트들, 그리고 수입 배당금과 관련해서 내가 잡아놓은 포인트들, 업무용 수용차 송금불산익과 관련돼서 내가 잡아놓은 포인트들. 그러면 내가 복습할 때 요 포인트만 보고 아 이거 뭐였다 생각해보고, 아 이거 뭐였다 생각해보고, 이거 생각 안 나? 세모. 그럼 이거 복습. 이런 식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러니까 헬퍼팀에서 저희가 만들어 드리는 목차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추가할 수가 있겠죠. 이것들을 다 바인더에 모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나 혼자 백지 툴 계산 문제, 그리고 요 백지 복습 툴, 이거는 다 바인더에 묶을 수 있게 타공해서 종이로 여러분들한테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시고 리뷰를 만드시고 나만의 서브노트를 만드시면 되고, 그거를 저희 헬퍼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의 이 툴을 검사하고 여러분들이 잡아가는 리뷰 포인트가 늘어났다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어떻게 늘어나는지 어떻게 줄어드는지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플래너에다가 내가 오늘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했다 체크를 해주시고, 이 비구에다가 내가 세법을 했는데 업무 추진비와 관련해서 어떤 포인트를 식별했다, 이렇게 여기 비구에다가 얘를 자세하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헬퍼 선생님들은 여러분이 요거 쓴 거를 보고 아 이 부분이 어렵다, 이 부분이 어려워하지 않는다, 요걸 기준으로 스터디를 짜드리고 문제도 내드리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를 전략을 수립해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12월까지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인트 잡아놓은 포인트 가지고 객관식 돌돌돌 돌립니다. 그리고 나서 1월, 2월에는 백지 복습 툴을 들어요. 백지 복습 툴이 어떻게 되어 있냐, 예를 들어 여기서 여기만 써있고 여기는 다 구멍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다 써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여러분 계산 문제는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말 문제는 여러분들이 다 잘하기 때문에 진짜 이상한 곳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 그걸 모르면 맞추지 못하게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1차를 붙어야 2차가 있잖아요. 2차에서는 이런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앞서 말한 그 포인트들을 잘 잡는 게 2차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년 중에 1월부터 12월까지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월 중순부터 2월 시험 볼 때까지는 무지성으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 말문제 구멍 뚫린 거를 교재로 드리고 그리고 플러스 OX 문제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헷갈리고 하고 착각하는 게 나는 이런 백지복습은 무식해서 안 할래, OX만 풀래. 여러분 OX에 없는 내용이 문제로 나와요. OX는 이미 기출이 됐던 내용에서 OX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문제에서 안 나와. 내가 그 문제를 맞추려면 꼭 5개의 오지선다 중에서는 3개는 아는 거고 2개는 엄청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이 2개 중에 내가 답을 찾아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마지막에는 무지성으로 암기를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포인트 잡는 연습을 계속하면 내가 외워야 될 부분이 이만큼 있으면 한 이만큼? 이건 자동으로 외워져요. 포인트를 잡고 문제 풀고 포인트 잡고 문제 풀고 하다 보면 외워져요. 그러면 남은 요 빈 거, 얘는 이제 말문제용이란 말이야. 이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A급 선생님들, S급 선생님들이 와가지고 알려줘봤자 얘를 알려주지 얘를 알려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더 독하게 암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내가 다 외우면 문제가 잘 풀려요. 내가 안 외우면 헷갈려요. 그게 과연 이 계산 문제를 안 풀어서 그럴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 연습은 이미 또 말씀드리지만 12월 달에 다 끝나야 된다. 자, 1년간의 마일스톤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는 강의를 듣고 백지 복습을 한다. 그리고 기본소에 있는 예제를 모두 푼다. 플러스 헬퍼 교재를 같이 쓴다. 그래서 포인트를 잡는다. 포인트를 잡는데 포인트를 그냥 잡으면 안 되고 단원별로 예제를 풀면서 빈출 혹은 주요 주제를 파악하고 이 주제별 포인트를 잡는다. 그리고 얘를 숙달한다. 그리고 나서 객관식을 풀면서 얘를 속도를 높이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암기. 이게 우리의 마일스톤이에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저희는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이 이 중간중간에 백지복습 툴 그리고 플래너 요거 써주시면 요걸 가지고 스터디를 짜드려요. 헬퍼 선생님들, 회계사님들이 여러분들의 스터디를 참관하고 간략히 포인트들을 알려줄 수 있겠죠.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이게 저희 헬퍼가 결국 상담을 기반으로 한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담을 저희한테 하려고 해요. 근데 저희도 여러분들이 학습 전략 위주로 상담을 해 주셔야 그 학습 전략에 맞는 그 다음 학습 전략을 또 가지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상담이 학습 전략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행정 상담 요런 것도 저희한테 막 하고자 하는데, 요런 거에 저희가 신경을 쓰다 보면 이 주객이 전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당부는 좀 드립니다. 저희는 상담 1대1 학습 맞춤형 플랜이긴 해요. 이 학습 전략을 맞춤으로 짜드리긴 하지만 저희는 과외 선생님은 아니고 행정을 상담해주는 팀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건 조금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그 정도의 인지만 하시고 오시면 우리 1년간의 마일스톤이 이러니까 여기에 올라타셔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숙달을 하셔서 1차를 일단 붙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희는 1차 프로그램만 있는 건 아니고 2차 프로그램도 있어요. 자, 2차 프로그램은 요 다음 시간에 저희 헬퍼팀의 황수훈 회계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이 2차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1차 1년 동안의 마일스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교재 혹은 스터디, 그룹 스터디 요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질문하시고, 또 저희 종로 3가 챌린저관 6층에 저희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는데 설명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설명을 해드린 저도 참 수고가 많았고, 지금까지는 조금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저희 1년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보시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생각 세법 강사 공인회계사 구원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